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저희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65일째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 12분이 계십니다.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버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인과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폐의 덩어리들로 제2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내각을 꾸리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려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이라는 적폐에 젖은 총리후보,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가로채기 등 교육계의 적폐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하는데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적폐의 당사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이런 내각을 꾸리시겠다고 합니다. 적폐 척결, 과연 이런 사람들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말씀하시는데요. 정권부터 정상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버티기에 나선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 후보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창극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하며 그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이분들은 지금 논문 표절, 연구비 부정 수령, 고구마 줄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당액의 불법 수당까지 수령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챙긴 수당 전액 환수 조치당하고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공직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편이고요. 이 중에 3편은 연구비까지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한 또 다른 4편은 본인이 단독 저술한 것으로 해서 온전하게 자기의 연구 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가로채기의 지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볼 가로채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팀이 볼을 갖고 있을 때 가로채야 되는데 우리 편이 볼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칙입니다. 연구자로서의 성실성, 교육자로서의 품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충족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자라나는 학생, 그리고 미래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교육계의 수장으로서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관행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정권이 내세운 것이 관행 척결하겠다, 적폐 척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말로는 이 상황이 모면되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하고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더 이상 후배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깊이 사죄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에도 촉구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논문 검증 또는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높인 것, 이것은 새누리당의 성과이고 실적이기도 했습니다. 칼날 같은 기준을 대어서 지난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을 낙마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잣대는 엄격하게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함을 해명하고 있는 당시 낙마자들,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번 내각 인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옹호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 안보의 천병이 아니라 정권의 홍위병이 될 가능성이 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법당국에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검찰이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국기문란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추상 같은 이런 요구,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댓글 국정원, 증거 조작하는 국정원 개혁하라고 했더니 정치공작 전문가 이병기를 데려다가 오히려 찻대기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분에 대한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아십니다. 북풍 사건, 찻대기 사건, 그리고 의원 매수 등 온갖 정치 공작의 추문과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공직자로 있으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단 한 번도 지키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께서는 책임 총리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병기 후보자는 찻대기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해서 벌금 1,000만 원, 그 당시 상한입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필요한 것이 정치 공작입니까? 아니면 정치 중립입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 아닌 정권을 위한 공작의 화신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는 것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이죠.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그 당시 정부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여서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합법화된 노동단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온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ILO에서도 염려를 할 정도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였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 3권이죠. 단체 결성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이런 기본권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무리한 법 해석이기도 합니다. 실제 노동조합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에서는 해고자는 물론 구직자, 실업자까지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는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 오늘 판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보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망했거나 또는 고령인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한 대리 기표 의혹이 제기되어서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망한 분을 대신해서 가족이 대신 기표하는가 하면 이웃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 투표를 하는 등 거소 투표를 악용한
대리 기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대리 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강릉시 선관위와 검찰의 추상 같은 수사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서 경북 안동시, 경북 봉화군 등에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부정선거사범 엄단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고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임 당직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전순옥 의원께서 그리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백재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